가족을 위해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명예도 버리고 그저 밥 짓고 빨래하는 부엌대기가 되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무엇이었나? 지독한 무시와 멸시, 그리고 비밀번호가 바뀐 싸늘한 현관문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편의점 의자에 멍하니 앉아 밤을 새웠다. 통장에는 건드리지도 않은 저작권료와 드라마 판권 계약금, 무려 20억 원이 찍혀 있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집을 살 것이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잃어버린 자존심을 모조리 되찾아올 것이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적막한 거실을 찢어발겼다. 식기세척기에서 막 꺼낸 따끈한 순백색 도자기 접시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날 선 파편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서은혜는 허리를 굽힌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다. 거친 물일에 퉁퉁 부은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불과 몇 초 전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녹슨 톱처럼 은혜에 팽팽하던 신경줄을 툭 하고 끊어버린 탓이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시골 촌구석 유전자는 못 속인다니까? 배운 게 그 모양이니 딸년도 똑같지? 너희 부모는 평생 흙 파먹고 사느라 사과 깎아서 어른한테 낼 때 씨 부분 도려내야 한다는 것도 안 가르치더냐? 은혜는 목구멍에서 비릿한 피맛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시어머니를 응시했다. 얼굴에 두껍게 파운데이션을 발랐지만 심술궂은 주름은 감춰지지 않는 그 여자는 800만 원짜리 이태리산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다. 품에는 갈색 푸드를 안은 채 마치 은혜를 며느리가 아니라 언제든 내다 버릴 수 있는 고장난 가전제품 보듯 쳐다보고 있었다. 뭐야? 억울하니?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강아지 등을 쓰다듬던 손을 멈췄다. 그녀의 경멸 어린 시선이 은혜의 목 늘어난 티셔츠를 훑고 지나갔다. 예전에 아무도 안 읽는 책 몇 권 썼다고 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라. 넌 지금 내 아들 등골 빼먹는 식충이일 뿐이야.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딜 감히 눈을 부릅떠. 은혜는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패일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 통증만이 그녀의 이성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다. 그때 거실 구석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은혜가 황급히 고개를 돌리자 3살배기 딸 지훈이가 장난감 방문가에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다. 털이 다 빠진 낡은 토끼 인형을 꼭 쥐고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숨죽여 울고 있었다. 아이는 방금 접시가 깨지는 소리에 놀란 것이 분명했다. 아이고, 재수 없어. 울기는 왜 울어? 시어머니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탁자 위에 리모컨을 소파로 집어 던졌다. 내 어미랑 똑같이 질질 짜기는? 당장 데리고 나가. 드라마 봐야 하니까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은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얼음 조각이 박히는 듯한 냉기가 돌았다.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사기 조각을 치우는 대신 성큼성큼 걸어가 벌벌 떨고 있는 딸을 번쩍 안아 들었다. 가요. 나가면 되잖아요. 은혜의 목소리는 모래를 씹은 듯 거칠었다. 나가. 갈 테면 가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만 해봐라.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아냥이 꽂혔다. 그 혹덩이 데리고 너희 그 궁상맞은 친정으로 꺼져버려. 우리도 좀 조용히 살게. 은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옷걸이에 걸린 두툼한 외투를 챙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현관에 있던 얇은 담요 하나를 집어 지훈이를 감싸고 육중한 현관문을 밀치고 나갔다. 그렇게 그녀는 도망치듯 깊어가는 가을밤의 냉기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때는 몰랐다. 등 뒤에서 쾅 하고 닫힌 그 문이 그녀 인생의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통쾌한 분기점이 될 줄은. 경기도의 늦가을 밤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벤치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은혜는 울다 지쳐 잠든 지훈이를 품에 안고 칼바람을 맞으며 꼬박 3시간을 앉아 있었다.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었고 다리는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다. 하지만 몸보다 더 시린 것은 마음이었다.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다. 남편 김지훈은 오늘 야근이라고 했다. 하지만 은혜는 똑똑히 기억했다. 어제 남편의 양복 주머니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강남 고급바의 영수증을. 그 영수증에 찍힌 시간은 그가 말한 작은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엄마 추워. 품에 안긴 지훈이가 몸을 뒤척이며 잠꼬대를 했다. 은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시어머니의 모욕은 참을 수 있었다. 남편의 무관심도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고작 3살배기 딸이 길바닥에서 떨게 할 수는 없었다.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잘못했어. 집에 가자. 얼른 들어가자. 그녀는 눈물을 훔치고 이를 악물며 일어섰다. 밤 11시가 넘었으니 시어머니도 잠들었을 것이다. 몰래 들어가서 거실 소파에서라도 쪽잠을 재워야 했다. 은혜는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아파트 현관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층수를 알리는 붉은 숫자가 눈을 찔렀다. 딩동. 15층에 도착했다. 은혜는 익숙한 진회색 현관문 앞에 섰다. 아이를 고쳐 안고 얼어서 감각이 없는 검지를 뻗어 도어록 덮개를 올렸다. 띠리링. 파란 불빛이 들어왔다. 그녀는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눌러왔던 숫자를 입력했다. 051이 김지훈의 생일이었다. 띠. 삐. 소름 끼치는 경고음이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마치 뺨을 후려치는 듯한 소리였다. 은혜는 멍하니 서 있었다. 손이 얼어서 잘못 눌렀나 싶었다. 심호흡을 하고 손가락 끝에 힘을 주어 천천히 다시 눌렀다. 0, 5, 1, 2, 별표. 삐. 또다시 거부의 소리. 은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윙하는 이명소리가 들렸다. 설마 하는 마음에 자신의 생일도 눌러보고 결혼기념일도 눌러보고 심지어 시어머니 생일까지만 눌러보았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갑고 무정한 거부음뿐이었다. 5회 5류. 도어록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터져나왔다. 붉은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며 어두운 복도를 핏빛으로 물들였다. 그때 인터폰 화면이 켜지며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헛수고하지 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전류를 타고 넘어오는 그 목소리에는 소름 끼치는 냉기와 승리감이 묻어 있었다. 비밀번호는 내가 바꿨다. 기왕 짐 싸서 나간 거 아주 끝을 봐야지. 들어오고 싶어? 그래, 어디 한번 들어와 봐라. 대신 조건이 있다. 너희 그 시골 부모더러 나한테 직접 전화해서 싹싹 빌라고 해. 딸 자식 교육 잘못 시켜서 죄송하다고. 제발 걷어달라고 애원하면 문 열어줄지 고민해보마. 어머니. 은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으로 달려들어 주먹으로 철문을 쾅쾅 두드렸다. 지훈이가 밖에 있어요. 애가 겨우 3살이에요. 지금 열이 펄펄 끓는다고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아이만 들여보내주시면 저는 나갈게요. 네. 제발요. 문 안쪽은 잠시 조용했다. 이내 TV 예능 프로그램에 과장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유쾌한 웃음소리가 이 상황과 너무나도 이질적이어서 끔찍했다. 그건 내 사정이고 얼어 죽든 말든 그건 내가 애미 노릇 못해서 벌어진 일이야. 명심해라. 내가 애를 망친 거지 내가 그런 게 아니다. 뚝. 인터폰이 끊겼다. 은혜는 미친 사람처럼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손바닥이 빨갛게 붓고 목이 쉬도록 소리쳤다. 문 열어 제발 지훈씨. 김지훈 안에 있어? 문 좀 열어줘.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두꺼운 방화문 너머로 들려오는 TV 소리만이 그들이 따뜻한 거실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온을 즐기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은혜와 지훈이는 그저 찬바람 부는 복도에 버려진 쓰레기일 뿐이었다. 품 안의 지훈이가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나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아이의 볼은 불덩이 같았다. 탁! 복도의 센서 등이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모녀를 집어삼켰다. 그 순간 은혜는 문 두드리기를 멈췄다.
그녀는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댄 채 스르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먼지 쌓인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품 안에서 숨이 넘어가라 우는 딸을 내려다보았다.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눈동자에 서려있던 절망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죽음보다 더 차가운 냉기가 들어찼다. 아, 그렇구나. 이것이 내가 글쓰기도 포기하고 자존심도 버리고 가정부처럼 5년을 바쳐온 가족의 실체구나. 이곳에 내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다. 은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더 이상 그 문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담요를 단단히 여며 지훈이의 얼굴을 자신의 목덜미에 파묻게 한 뒤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과거의 서은혜를 하나씩 지워나갔다. 소심하고 착해 빠진 며느리 서은혜는 오늘 이 차가운 가을밤에 죽었다. 새벽 2시, 24시간 편의점. 형광등 불빛이 은혜의 창백한 얼굴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팅팅 불어터진 컵라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옆에는 지훈이가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긴 속눈썹에는 아직도 눈물방울이 매달려 있었다. 은혜는 기계적으로 나무젓가락을 들어 식어버린 면발을 휘저었다. 그때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징. 문자가 도착했다. 은혜는 둔한 동작으로 고개를 돌려 금이간 액정을 바라보았다. 이 시간에 누구일까? 김지훈일까? 술이 깨서 들어와 보니 처자식이 없어서 이제야 찾는 걸까?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었다. 발신자는 김지훈이 아니었다. KB국민은행. 은혜는 미간을 찌푸렸다. 또 카드 대금 독촉이나 대출 광고 스팸 문자겠거니 했다. 짜증스럽게 화면을 끄려던 찰나 미리 보기 창의 단어 하나가 시선을 잡아챘다. 입금. 그녀는 홀린 듯 메시지를 터치했다. 그 순간 편의점 구석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아르바이트생이 고개를 들었다면 보았을 것이다. 삶에 찌든 여자의 얼굴에 떠오른 기묘한 표정을. 그것은 벼랑 끝에서 신의 손길을 마주한 사람의 멍한 표정이었다. 휴대전화의 낭독 기능이 켜져 있는 듯 그녀의 귓가에는 또렷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 서은혜 작가님, JH 엔터테인먼트 재무팀입니다. 금일 체결된 최종 각색 계약에 따라 작가님의 장편 소설 영상화 판권 계약금 및 2차 저작권 양도 비용 전액 총 20억 원이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작가님의 작품이 제2의 기생충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은혜의 호흡이 멈췄다. 20억. 그녀는 화면 속의 0을 하나씩 세어보았다. 1, 10, 100, 1000, 만. 그것은 5년 전 결혼과 동시에 절필하기 직전에 썼던 마지막 스릴러 소설이었다. 당시에는 너무 어둡고 기괴하다며 출판사마다 퇴짜를 놓았던 원고였다. 그런데 지난주 한 영화 제작사에서 연락이 왔다. 이 스토리의 잠재력을 높이 샀다며 독점 판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파격적인 금액을 제안했던 것이다. 그때 그녀는 시어머니 생신상에 올릴 전을 붙이느라 정신이 없어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전자 서명을 했었다. 그저 지훈이를 좀 더 좋은 유치원에 보낼 돈이나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보낸 돈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다. 20억 원. 시어머니가 그토록 유세 떨며 자랑하던 그 아파트 가격의 2배였다. 김지훈이 숨만 쉬고 30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은혜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추위 때문도 분노 때문도 아니었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한번 진동했다. 카톡. 김지훈이었다. 얘야, 서은혜. 엄마 말 들어보니 삐져서 친정 갔다며? 너 진짜 갈수록 왜 이러냐? 얘 교육상 안 좋게. 빨리 들어와서 엄마한테 사과해. 나 중간에서 입장 난처하게 하지 말고. 아, 그리고 나 내일 아침에 콩나물국 먹고 싶으니까 일찍 와서 끓여놔.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던 은혜가 돌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메마른 웃음소리가 고요한 편의점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그리고 유리창에 비친 헝클어진 머리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콩나물국. 그녀는 허공을 향해 속삭였다. 마치 자장가를 불러주듯 부드럽고 나직한 목소리였다. 김지훈, 꿈깨, 넌 이제 평생 내가 끓인 국물 한 방울도 못 마실 거야. 은혜는 답장을 보내는 대신 부동산 앱을 켰다. 위치 설정,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 조건, 펜트하우스, 최고급 인테리어, 즉시 입주 가능, 가격 무관.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다가 한 매물에서 멈췄다. 바로 옆 동, 꼭대기층에 있는 펜트하우스였다. 그곳 테라스에 서면 단지 전체가 발 아래로 내려다 보였다. 물론 지금 이 시각 따뜻한 이불 속에서 코를 골고 있을 시댁 식구들의 머리 꼭지까지도. 저기요. 은혜가 계산대에서 졸고 있는 직원을 향해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쉬어있지 않았다. 금속처럼 차갑고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5성급 호텔이 어디죠? 아이랑 갈 거예요. 그리고 모범 택시 한 대만 불러주세요. 다음 날 오전, 눈부신 햇살이 청담동 최고급 헤어 살롱의 통유리 창을 뚫고 들어왔다. 은혜는 푹신한 가죽 의자에 앉아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다. 질끈 묶었던 긴 머리는 턱선에 맞춰 세련되게 잘려나갔고 차분한 애쉬 브라운 컬러가 입혀졌다. 푸석하던 피부는 최고급 관리를 받아 윤기가 흘렀다. 몸에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캐시미어 코트가 우아하게 감겨 있었고 발끝에서는 이태리 장인이 만든 가죽 부츠가 은은한 광택을 뽐냈다. 대기실 소파에는 그녀의 부모님이 앉아 계셨다. 불과 3시간 전 은혜가 보낸 리무진을 타고 시골에서 올라오신 부모님이었다. 새로 사들인 따뜻한 패딩 점퍼를 입고 난생 처음 마셔보는 고급 원두커피를 든 채 어리둥절해하는 부모님을 보자 은혜의 가슴 한구석이 찡해져 왔다. 그녀는 다가가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엄마, 아빠. 이제 우리 그 시골집에서 안 살아요. 은혜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다. 제가 집 샀어요. 아주 크고 따뜻한 집이에요. 이제 겨울에 밖에서 장작 나를 필요 없어요. 은혜야.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너 이게 무슨 돈이니? 혹시 지훈 서방한테 빌린 거냐? 사돈어른 아시면 또 난리 나실 텐데. 아니요. 은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핸드백에서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다. 이거 제가 번 돈이에요? 제가 쓴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로 번 돈이라고요. 오늘부터는 아무도 우리 엄마 아빠 무시 못해요. 그리고 다시는 지훈이가 찬바람 맞으며 울 일도 없을 거예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몇 블록 떨어진 곳에 그녀가 5년간 시들어갔던 그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가요. 우리 집으로. 이사하는 날은 의외로 조용했다. 은혜가 매입한 펜트하우스는 가구부터 가전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곳이라 옷까지 가든 가방 몇 개만 들고 들어가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바로 옆 동, 시댁이 있는 저층 아파트는 난리가 났다. 오래된 아파트라 방음이 완벽하지 않은 탓이었다. 은혜가 거실에 들여놓은 1억 원짜리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를 조율사가 두들겨보자 그 웅장하고 깊은 울림이 창문을 타고 옆동 저층까지 흘러 들어간 것이다. 15층 김 씨네 거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귤을 까먹다가 베란다 쪽으로 고개를 쭉 뺐다. 어머, 옆동 꼭대기에 누가 이사 왔나 보네. 피아노 소리가 아주 기가 막히다. 우리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아노 학원 소리랑은 차원이 다르네. 신문을 보던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했다. 거기 펜트하우스라잖아. 관리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다던데. 보통 부자가 아닌가 보구먼. 김지훈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휴대전화만 노려보고 있었다. 서은혜가 사라진 지 벌써 3일째였다. 전화도 문자도 모두 차단당했다. 엄마, 은혜 아직도 연락 없어요? 김지훈이 초조한 듯 물었다. 이러다 진짜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지훈이 아프다던데. 일은 무슨. 시어머니가 귤껍질을 신경질적으로 쓰레기통에 던졌다. 계집애가 아주 배가 불렀지.
3일 동안 안 들어오는 꼬라지 좀 봐라. 돈 한 푼 없이 나갔는데 갈 데가 어디 있겠어? 뻔하지. 찜질방이나 전전하다가 아니면 그 시골집 구석에 처박혀 있겠지? 돈 떨어지면 질질 짜면서 기어들어 오게 되어 있어? 그때 봐라. 내가 아주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을 테니까. 그때였다. 딩동. 현관 벨이 울렸다. 거봐라. 시어머니가 허벅지를 탁 치며 벌떡 일어났다. 얼굴에는 승자의 미소가 번졌다. 내 말 맞지? 못 버티고 들어왔네? 지훈아, 너 꼼짝 말고 앉아있어. 내가 나가서 길을 팍 꺾어 놓을 테니까. 이번엔 현관에서 무릎 꿇고 30분은 빌어야 문 열어줄 거야. 시어머니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위풍당당하게 현관으로 걸어갔다. 머릿속으로는 며느리에게 퍼부을 독서를 고르고 있었다. 그녀는 거칠게 문을 확 열어젖히며 비웃음을 날렸다. 이제야 잘못한 걸 알.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문 밖에 서 있는 건 초라한 행색의 서은혜가 아니었다. 헬멧을 쓴 퀵서비스 배달원이 커다란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김지훈 씨 댁 맞습니까? 긴급 서류입니다. 발신인은 서은혜 씨네요.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상자를 낚아챘다. 뭐야? 반성문이라도 써서 보낸 거야? 돈 아깝게 퀵은 왜 써? 그녀는 상자를 거실 바닥에 팽개치고는 씩씩거렸다. 어디 보자. 뭐라고 썼나? 김지훈이 다가와 커터칼로 테이프를 부크었다. 상자가 열렸다. 그 안에는 구구절절한 반성문도 갈아입을 옷까지도 없었다. 대신 정갈하게 제본된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맨 앞장 상단에는 굵은 고딕체로 5글자가 박혀 있었다. 별표 지훈 소송소장 별표.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놓여 있었다. 김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그가 5년 전 프러포즈할 때 끼워주었던 백금 반지가 나왔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줄게라고 맹세했던 그 반지였다. 지금 그 반지는 마치 죽은 곤충의 사체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혼. 시어머니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이게 미쳤나. 쥐뿔도 없는 게 감히 이혼 소리를 입에 올려? 지가 나가서 어떻게 살려고? 김지훈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소장을 넘겼다. 재산 분할 항목에 시선이 멈췄다. 원고, 서은혜는 피고, 김지훈에게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 단, 자녀 김지훈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가 단독으로 갖는다. 재산 분할 포기. 그 문구를 본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분노가 사라지고 비릿한 탐욕이 그 자리를 채웠다. 아이고, 이 멍청한 년. 아주 굴러들어온 복을 차는구나. 잘됐다, 지훈아. 당장 도장 찍어줘. 위자료도 안 받고 맨몸으로 나가겠다잖아. 이참에 새파랗게 젊고 예쁜 애로 다시 장가들면 그만이야. 하지만 김지훈은 웃을 수 없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과 함께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공포감이 느껴졌다. 서은혜는 헛소리를 할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맨몸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했다면 그건 그녀에게 그보다 더 확실한 무기가 있다는 뜻이었다.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거지? 일주일 후. 은혜의 새 보금자리는 정리가 끝났다. 오후 햇살이 좋은 날, 은혜는 어머니와 지훈이를 데리고 마트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열렸다. 은혜는 크림색 캐시미어 롱코트를 걸치고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오버사이즈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팔에는 자신을 위한 선물로 산 에르메스 버킨백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역시 세련된 중년 여성복을 입고 지훈이를 안고 있었다. 지훈이는 최고급 브랜드의 원피스를 입고 해맑게 웃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갔다. 15층. 문이 스르르 열렸다. 은혜가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한 손에 국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보며 투덜거리고 있었다. 아, 관리실은 전화를 왜 안 받아?
엘리베이터는 또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세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시선은 가장 먼저 은혜의 팔에 걸린 에르메스 가방에 꽂혔다. 눈동자가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그 다음 귀티가 흐르는 은혜의 어머니와 명품 옷을 입은 지훈이를 훑었다. 은혜가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데다 헤어스타일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일까? 아니면 설마 그 식충이 며느리가 이런 모습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해서일까? 시어머니는 은혜를 알아보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는 펜트하우스에 이사왔다는 그 부잣집 사람들이라고 확신한 듯 방금까지 짓고 있던 표독스러운 표정을 싹 지우고 비굴할 정도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인가 봐요? 아이고, 가방이 참 때깔부터 다르네. 호호호. 은혜는 아무 말 없이 선글라스 너머의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손자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쓰레기 봉투를 든 손으로 아른 체를 하는 저 여자. 시어머니는 민망하지도 않은지 이번에는 지훈이를 안고 있는 은혜의 어머니에게 살갑게 말을 걸었다. 아이고, 이분은 친정어머님이신가 봐요. 따님이 아주 효녀네, 효녀야. 어쩜 이렇게 귀티가 흐르실까? 우리 집 며느리는 어디서 굴러먹던 근본 없는 집안 애라 영광인데 부러워서 그래요. 부러워서. 엘리베이터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은혜의 어머니는 몸이 굳어진 채 본능적으로 품에 안은 외손녀를 더 꽉 끌어안았다. 지훈이가 큰 눈을 깜빡이며 눈앞에 있는 익숙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아이가 막 입을 열어 안은 채를 하려는 찰나 은혜가 부드럽게 손을 뻗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검지를 아이의 입술에 가만히 갖다 대며 쉽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 동작은 우아하고 여유로웠지만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서늘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스르르 열렸다. 은혜가 먼저 긴 다리를 뻗어 밖으로 나갔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하고 청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시어머니의 심장을 짓밟은 듯했다. 시어머니는 그 뒤를 따라 나오며 현관 앞에 대기 중인 검은색 벤 차량으로 향하는 세 사람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제복을 입은 기사가 정중하게 뒷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쯧쯧, 역시 돈이 좋긴 좋아. 시어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혼잣말을 했다. 우리 지훈이는 언제 대박 터져서 나를 저런 호강을 시켜주려나. 저 반만큼만 살아도 여한이 없겠네. 바로 그때 차에 오르려던 은혜가 돌연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얼굴을 가리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었다. 오후의 햇살이 거칠 것 없이 그녀의 얼굴로 쏟아졌다. 투명하지만 시리도록 차가운 눈동자와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은혜는 멀지 않은 곳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든 채 멍하니 서 있는 시어머니를 응시했다. 그리고 붉은 입술을 열어 오직 두 사람에게만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다. 아드님이 곁에 있는 한 어머님 팔자에 그런 복은 없을 겁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미련 없이 차에 올랐고 육중한 문이 쾅 하고 닫혔다. 검은색 차체는 미끄러지듯 도로 위로 합류해 사라졌고 희미한 배기가스만이 남았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손에 들려있던 쓰레기 봉투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봉투가 터지며 붉은 김치 국물이 흘러나와 그녀의 신발 등을 더럽혔지만 그녀는 그것을 느낄 새도 없었다. 입은 쩍 벌어졌고 탁한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다. 목구멍에서는 꺽꺽하는 짐승 같은 소리만 새어나올 뿐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눈빛, 그 얼굴. 설마, 서은혜. 내가 쓸모없다고 구박하고 개처럼 내쫓았던 그 서은혜라고?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소름 끼치는 한기가 치솟았다. 시어머니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을 느끼며 다리에 힘이 풀렸고 결국 오물이 흥건한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고 말았다. 그날 저녁 김씨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퇴근한 김지훈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넋을 놓고 앉아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바닥은 닦지 않아 지저분했고
밥솥은 비어 있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맹수처럼 낚아챘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다. 지훈아. 옆동 그 펜트하우스 샀다는 사람 그게 은혜야. 서은혜 그년이라고. 뭐라고요? 김지훈은 어머니가 충격으로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걔가 무슨 돈으로 펜트하우스를 사? 콩나물 쌀 돈도 나한테 타 쓰는 애인데. 내가 봤다니까.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아주 톱스타처럼 차려입고 기사 딸린 차를 타고 가더라. 그년이 나를 보고 비웃었어. 시어머니가 꽥꽥 비명을 질렀다. 김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믿기지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정체 모를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문득 이혼 소장에 적혀있던 기이한 조항이 떠올랐다. 재산 분할 포기. 돈이 아쉬운 사람이 왜 재산을 포기하겠는가? 그때 탁자 위에 올려둔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김지훈은 찜찜한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예에 바르지만 사무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서은혜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혼 소송과 양육권 문제에 관해 제 의뢰인은 더 이상 당신과 사적으로 대면하길 원치 않습니다. 모든 소통은 저를 통해 해주십시오. 변호사요? 김지훈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걔가 진짜 변호사를 샀다고요? 그럴 돈이 어디 있어서? 아, 그리고 변호사는 생각났다는 듯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제 의뢰인이 꼭 전해달라는 말이 있더군요. 그날 밤 어머님께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그게 서은혜 씨 인생에서 받은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김지훈은 휴대전화를 쥔 채 전신에 피가 굳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베란다로 달려가 창문을 열어젖혔다. 그리고 옆동 꼭대기 층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건반 위를 춤추듯 오가는 손길은 우아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니, 그가 가정부로 만들기 전 반짝반짝 빛나던 서은혜의 모습이었다. 그녀가 돌아왔다.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제 발로 내쫓았다. 김지훈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휴대전화가 손바닥에서 미끄러져 베란다의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파삭. 액정이 산산조각 났다. 마치 며칠 전 깨진 접시처럼 다시는 붙일 수 없게 되어버렸다. 거미줄처럼 금이 간 화면 위로 마지막 뉴스 알림 하나가 떠올랐다. 속보 베일에 쌓인 작가 리얼 스나이퍼 신작 영상화 판권 역대 최고가 경신 한국 출판계의 새 역사스다. 김지훈의 시선이 그 제목에 못 박혔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옆동을 바라보았다. 지금은 마치 은하계만큼이나 멀게 느껴지는 그곳. 창문. 옆동 펜트하우스의 창문은 거대한 눈동자처럼 빛나며 손에 시들한 분홍색 카네이션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김지훈을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하철역 입구 가판대에서 35,000원짜리 꽃다발이었다. 김지훈은 고급스러운 금속 광택이 흐르는 육중한 양계형 현관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맸다. 지난 이틀간 거실 소파에서 자느라 구겨진 양복이 볼품없었다. 서은혜가 20억 자산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 뒤로 심장이 누군가에게 쥐어짜이는 듯한 통증에 시달렸다. 그것은 탐욕과 후회가 뒤섞인 고통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벨 소리조차 자신의 집에서 울리는 날카로운 기계음과는 차원이 다른 우아한 음색이었다. 한참 뒤 인터폰 화면이 켜졌다. 하지만 은혜도 지훈이도 아니었다. 주름진 얼굴에 엄숙한 표정을 한 노인이 화면을 채웠다. 장인어른이었다. 결혼식장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소똥 냄새 난다고 조롱당하면서도 그저 허허 웃으며 손만 비비던 그 노인이 지금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아버님 접니다.
지훈이요. 김지훈은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꽃다발을 가슴께로 들어 보였다. 은혜랑 지훈이 데리러 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반성 많이 했고요. 예전엔 제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서 달칵 도어록이 풀리는 소리가 났다. 김지훈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역시 시골 노인네들은 마음이 약하다니까. 조금만 고개 숙이고 달래주면 금방 해결될 일이었다. 어쨌든 그들에겐 지훈이가 있고 5년의 정이 있지 않은가.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다. 하지만 그를 안으로 들이려는 기색은 아니었다. 새로 산 양모 카디건을 걸친 장인어른이 손에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든 채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문 앞을 가로막고 섰다. 아버님, 이 꽃은 은혜 주려고. 김지훈이 슬쩍 안으로 들어가려 하며 현관 너머를 곁눈질했다. 가지런히 놓인 은혜의 고급 슬리퍼가 보였다. 누가 자네 아버님인가?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사람 특유의 거친 질감이 묻어 있었다. 우리 은혜한테는 자네 같은 남편 없고 나한테도 자네 같은 사위는 없네? 김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잖아요. 그래도 제가 애 아빠인데. 애 아빠? 노인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탁한 눈동자에서 서슬 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지훈이 열 펄펄 끓던 날, 자네 어디 있었나? 은혜가 쫓겨나던 그 밤에 자네 어디 있었어? 지난 5년 동안 내 딸 손에 박인 굳은 살이 나 같은 농사꾼보다 더 두꺼워질 때 자네 눈은 멀었었나? 김지훈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노인은 더 이상 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불쑥 손을 뻗어 김지훈이 들고 있던 꽃다발을 낚아챘다. 김지훈은 노인이 꽃을 받아주는 줄 알고 안도하려 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노인은 보는 앞에서 분홍색 카네이션 꽃다발을 포장지째 구겨서 들고 있던 검은색 쓰레기 봉투 안에 거칠게 쑤셔 박았다. 마치 밭에서 쓸모없는 잡초를 뽑아버리는 듯한 단호한 몸짓이었다. 이런 싸구려로 때우기엔 지금 우리 은혜가 너무 귀해. 노인은 쓰레기 봉투 입구를 질끈 묶더니 문 밖으로 툭 던졌다. 검은 봉투가 대굴대굴 굴러 김지훈의 발치에 멈췄다. 잘 닦인 그의 구두 위로 쓰레기 봉투가 얹혀졌다. 자네 쓰레기 챙겨서 썩 꺼지게. 쾅. 현관문이 김지훈의 코앞에서 매정하게 닫혔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 바람에는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은혜의 새로운 삶이 풍기는 고급스러운 디퓨저 향기가 섞여 있었다. 김지훈은 멍하니 복도에 서서 발치에 놓인 쓰레기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봉투 입구 사이로 지식여진 카네이션 꽃잎이 비죽 튀어나와 있었다. 그것은 처참하게 구겨진 그의 자존심과 꼭 닮아 있었다. 아래층, 15층. 주방에는 진한 간장 냄새와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평소엔 강아지를 안거나 삿대질할 때만 쓰던 손으로 간 만든 장조림을 예쁜 유리 반찬통에 조심스럽게 담고 있었다. 옆에는 노릇하게 부쳐낸 명태전이 먹음직스러운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김지훈이 넋이 나간 채 집에 들어와 그 광경을 보고 물었다. 넌 몰라도 된다. 시어머니는 반찬통 뚜껑을 닫고 고운 비단 보자기로 감쌌다. 강하게 나가서 안 되면 달래야지. 여자란 원래 귀가 얇은 법이야? 예전에 내가 밥 안 해준 건 기강 잡으려고 그런 거고. 이제 성공했으니 시어머니가 직접 반찬해서 갖다 바치면 감동해서 눈물 콧물 쏟지 않겠냐? 시어머니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다. 얼굴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탐욕스러운 확신이 어려 있었다. 그 시골 촌년이 해주는 밥이 맛있어 봤자지. 분명 내 손맛 그리워하고 있을 거다. 게다가 내가 윗사람인데 직접 찾아가면 문 안 열어주고 배기겠어? 그랬다가 불효막 심하다고 소문나면 작가 이미지 망칠 텐데. 시어머니는 묵직한 반찬통을 들고 위풍당당하게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숫자판이 꼭대기 층을 향해 바뀌는 것을 보며
그녀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20억 며느리만 구슬리면 그 돈은 다 우리 김씨 집안 것이 된다. 그러면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지훈이 차도 외제차로 바꿔주고 남은 돈은 은행에 넣어 이자나 받아먹으면 딩동. 꼭대기층에 도착했다. 시어머니는 웅장한 현관문 앞에서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그래서 더욱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다. 은혜야. 그녀가 초인종을 누르며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불렀다. 어미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조림이랑 전 좀 부쳐왔어. 이사 갔으면 갔다고 말을 하지. 엄마가 한참 찾았잖니.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인터폰 화면이 켜졌다. 영상은 없었고 목소리만 흘러나왔다. 문 앞에 두세요. 서은혜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고요해서 감정이라곤 한 톨도 느껴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순간 울컥 화가 치밀었다. 시어머니가 직접 왔는데 문도 안 열어. 하지만 20억을 떠올리며 억지로 화를 삼켰다. 아유, 은혜야. 정 없게 무슨 소리니? 이거 무거워서 엄마가 들고 들어갈게. 그리고 우리 지훈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할 텐데 얼굴 좀 보자. 문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감정 없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숨통을 조이는 듯한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아니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든가요? 예전에 어머니가 제 원고 뭉치 쓰레기통에 처박으셨던 것처럼요. 시어머니의 입가 경련이 멈추지 않았다. 목소리가 저절로 날카로워졌다. 서은혜, 너 진짜 이럴 거야? 내가 내 시험이야. 어른이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굽히고 들어왔으면 적당히 해야지. 돈 좀 벌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인터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짧은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어른. 은혜의 목소리에 서늘한 조소가 맺혔다. 한겨울 밤에 3살짜리 손녀를 문 밖으로 내쫓고 비밀번호까지 바꿔서 얼어 죽게 만들 뻔한 사람이 어른입니까? 사돈더러 흙 파먹는 거지라고 욕하던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건 오해다. 다 너 잘 되라고 교육 차원에서 그런 거지? 그리고 지금 멀쩡하잖아. 이 집에 당신 가족은 없습니다. 은혜의 목소리가 돌연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이 사이로 씹어뱉듯 튀어나왔다. 김지훈도 내 가족 아니고 당신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 반찬 들고 꺼지세요. 만약 한 번만 더 벨을 누르거나 문 앞에서 1분 이상 서성거리면 바로 경찰 부릅니다. 주거 침입과 스토킹 혐의로요. 저 유능한 변호사 쓸 돈 많은 거 아시죠? 유치장 바닥에서 가정교육이 뭔지 제대로 배우게 해드릴게요. 또 인터폰이 끊겼다. 시어머니는 텅 빈 복도에 홀로 섰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소름이 돋았다. 굳게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다가 손에 들린 정성껏 싼 반찬통을 내려다보았다. 경찰. 저 독한 년은 진짜로 신고하고도 남을 년이다. 예전엔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벌벌 떨던 며느리가 지금은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 회장처럼 서슬퍼렇게 말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손이 와들와들 떨렸다. 유리 반찬통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미쳤어, 단단히 미쳤어. 그녀는 도망치듯 몸을 돌렸다. 감히 다시 벨을 누를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틈새로 보이는 그 굳건한 현관문이 그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직감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저 문턱을 넘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 달 후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실내 공기는 건조하고 무거웠다. 김지훈은 긴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다. 한 달 새 살이 쏙 빠져 눈이 퀭했고 수염은 덥수룩했다. 양복은 헐렁해졌고 소매 끝에는 얼룩이 묻어 있었다. 지난 한 달은 생지옥이었다. 매일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의 악에 바친 저주와 아버지의 한숨 소리를 견뎌야 했다. 회사로 은혜를 찾아갔지만 로비에서 보안요원에게 끌려나갔고 메시지를 보내려 해도 이미 차단당한 뒤였다. 반면 맞은편에 앉은 여자는 눈이 부셔서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다. 서은혜는 몸에 딱 떨어지는 순백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긴 머리를 자연스럽게 묶어 가녀린 목선을 드러냈고 손에는 몽블랑 만년필을 쥔 채 변호사가 건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표정은 차분하고 냉철했다. 그녀는 너무나 젊고 생기 넘쳐 보였다. 지난 5년의 결혼 생활은 그저 그녀를 잠시 앓게 했던 지독한 감기였을 뿐, 이제 다 나아서 완벽하게 되살아난 사람 같았다. 김지훈 씨. 은혜 옆에 앉은 변호사가 안경을 추어올리며 말했다.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제 의뢰인의 뜻이 확고합니다. 혼인 기간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합니다.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단, 자녀 김지훈의 친권 및 양육권은 전적으로 엄마인 서은혜 씨가 갖습니다. 이해 없으시면 서명하십시오. 김지훈은 협의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재산 포기. 5년을 살았던 그 낡은 아파트. 그래도 서울이라 8억은 하는 집이었다. 부모님의 전 재산이자 지금 김지훈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이혼하면 집은 지킬 수 있다. 서은혜라는 짐도 덜어내고 어쩌면 새 출발도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양육권 항목에 머물렀다. 지훈이는 김지훈이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래도 우리 김씨 집안 핏줄인데 우리 엄마가. 은혜가 드디어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다. 증오도 사랑도 없는 그저 타인을 바라보는 건조한 눈빛. 당신 어머니? 은혜가 헛웃음을 흘리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딸은 돈만 까먹는 애물단지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 집구석에서 지훈이를 키우겠다고? 김지훈, 그날 밤 지훈이가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당신 어머니가 예능 프로 보면서 박장대소하던 소리 내가 녹음해 둔 거 알지? 법정에서 그 파일 틀어줄까? 아동 학대 방임으로 뉴스에 나오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봐. 김지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녹음. 그걸 녹음해뒀다니. 사인해. 은혜가 만년필 뚜껑을 탁 하고 닫았다. 마지막 예의라도 지켜. 지훈이가 커서 자기 아빠가 고작 그깟 아파트 한 채 지키려고 엄마랑 법정에서 진흙탕 싸움했다는 거 알게 하고 싶지 않으면? 김지훈의 손이 떨리며 펜을 잡았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도련해지는 듯 했다. 이 서명을 하는 순간 그는 정말로 빈털터리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술 마신 다음 날 꿀물을 타주던 아내도 아빠라고 부르며 안기던 딸도 비루하지만 따뜻했던 가정도 이제 영영 끝이었다. 사각, 사각.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다. 황. 도장이 찍혔다. 흰 종이 위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인주 자국이 그의 눈을 찔렀다. 은혜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류를 챙겨 변호사에게 건넸다. 가시죠. 그녀는 마치 가벼운 비즈니스 미팅을 끝낸 사람처럼 산뜻하게 말했다. 그녀가 지나쳐갈 때 김지훈은 충동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다. 은혜야. 은혜는 몸을 살짝 틀어 그의 손길을 피했다. 그녀는 멈춰서서 고개만 돌려 그를 내려다보았다. 눈빛에는 마지막 연민 한 조각이 담겨 있었다. 김지훈, 내가 살면서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 김지훈이 눈물 고인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당신이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시집살이한 것도 아니야. 은혜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 집구석을 나오면 바깥 공기가 이렇게 달콤하다는 걸 깨닫는데 무려 5년이나 걸렸다는 거야?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정실을 나갔다. 대리석 복도를 울리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경쾌하고 힘찼다. 그 소리는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알리는 행진곡 같았다. 6개월 후 인천국제공항 1등석 라운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은색 날개를 빛내는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다. 은혜는 푹신한 소파에 앉아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신작 소설 침묵의 문눈 출간 일주일 만에 베스트셀러 1위를 석권했고 드라마 제작도 확정되어 다음 달 크랭크인을 앞두고 있었다. 엄마, 비행기 날아간다. 지훈이가 창가에 매달려 소리쳤다.
아이는 고급스러운 리본이 달린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예쁘게 빗어 넘긴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구석에서 낡은 인형을 안고 울던 그 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래, 우리 이제 저거 타고 아주 멀리 갈 거야. 바다도 보고 성도 보러 가자. 은혜가 다가가 아이를 안아들며 창밖의 하늘을 가리켰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탑승구에서 기다리셔. 얼른 가자. 와, 여행 간다. 지훈이가 신이 나서 손뼉을 쳤다. 은혜는 딸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마음 깊이 평온을 느꼈다. 그녀는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때 뉴스 알림 하나가 화면에 떴다. 사회면 톡기사였다. 별표 사건 층간 소음 갈등 흉기 난동? 노후 아파트 주민, 위층 헤비메탈 밴드 소음 못 참아 몸싸움 해당 세대 비드로 경매 위기 별표. 기사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은혜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익숙한 그낡은 복도, 그리고 경찰에게 제지당하며 바닥에 누워 발버둥 치는 헝클어진 머리의 노파. 그녀의 전 시어머니였다. 은혜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녀는 뉴스를 클릭하지 않았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녀가 떠난 뒤 펜트하우스를 젊은 헤비메탈 록 밴드 보컬에게 세를 주었다고 했다. 밤낮이 바뀐 그 로커는 새벽마다 멤버들과 합주하는 것을 즐겼고 덩치 큰 대형견 2마리까지 키운다고 했다. 또 들리는 소문으로는 김지훈은 이혼의 충격으로 업무 실수가 잦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고 은혜의 원고료가 끊기자 시어머니의 쥐꼬리만한 연금으로는 카드값을 감당할 수 없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라고 했다. 하지만 그건 전부 들리는 소문일 뿐이었다. 지금의 서은혜에게 그 사람들과 그곳의 일은 전생의 악몽과도 같았다. 꿈에서 깼으니 이제 잊으면 그만이었다.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가볍게 알림을 밀어 삭제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까맣게 꺼지며 그 위로 자신감 넘치고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가자, 지훈아. 은혜는 딸의 손을 잡고 탑승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저만치 앞에서 부모님이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천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이 그녀의 발 앞에 황금빛 길을 만들어 주었다. 등 뒤는 천길 낭떠러지였지만 눈앞에는 찬란한 별들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끝.